자,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의 제목은 세상 이해입니다. 우리가 개인을 이해했으면 세상을 이해해야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 툴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여 추구하려는 것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판단은 존재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고, 가치 판단은 어떤 현상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좋다거나 나쁘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을 가치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25쪽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등산을 커플인가봐, 커플. 등산을 같이 하고 있는데 남자아이가 와, 저 산 좀 봐. 불타는 듯 붉은색 단풍으로 물들어 있어. 라고 말했어요. 이거 사실 판단이에요? 가치 판단이에요? 사실 판단이죠, 그쵸? 단풍이 붉어. 붉은색 단풍으로 산이 물들어 있어. 사실 판단이에요, 사실 판단. 존재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정말 예쁘다. 내 마음까지 신선해지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가치 판단이겠죠? 주관적으로, 정말 좋다. 와, 정말 예쁘네. 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제가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종호 선생님은 남자다. 이거 뭐예요? 고종호 선생님은 남자다. 사실 판단이죠, 사실 판단. 자, 고종호 선생님은 키가 160cm이다. 이건 뭘까요? 사실 판단이죠. 사실 판단.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판단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고종호 선생님이 키가 160cm이다라고 서술하는 것은 거짓이겠죠. 근데 거짓이지만 사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고종호 선생님은 키가 참 커! 라고 말했어. 이거 사실 판단이에요? 가치 판단이에요? 고종호 선생님은 참 키가 커? 가치 판단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키가 작다, 크다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키가 크긴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종호 선생님은 참 잘생겼어. 잘생기긴 했죠. 그쵸? 잘생기긴 했어. 그래서 사실 판단인 것 같지만 100명 중에 어떤 빗나간 한 명이 고종호가 뭐가 잘생겼어, 못생겼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인 거죠. 가치 판단.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사회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회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 자료, 양적 자료의 양으로 승부한다라는 건데, 이 양이 수치라는 걸 뜻해요. 수치. 그러니까 수치화, 계량화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수치로 측정값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양적 자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내가 조사를 하는데 설문지를 돌려 여러분한테 설문지를 돌려요. 그래서 뭐 고종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1번 매우 좋다, 2번 좋다, 3번 보통이다, 4번 싫다, 5번 매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한테 응답을 하게 하면 무조건 뭐 여러분은 당연히 다 1번을 체크하겠지만 또 개중에 빗나간 누군가는 또 뭐 3번 정도 체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몇 명이 1번을 체크했고 몇 명이 2번을 체크했고 몇 명이 3번을 체크했다라는 것을 그 명수를 세서 그걸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통계 프로그램이 띠리릭 분석을 해갖고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요?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자료인 거죠. 그래서 양적 자료를 여기서 통계 자료 또는 정량적 자료라고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양적 자료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사회과학 연구를 양적 연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질적 자료는 위에 양적 자료는 수치로 측정 값을 표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측정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질적 자료라고 합니다. 정성적 자료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질적 자료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는 걸 질적 연구라고 합니다. 질적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어. 예시가 어느 고등학생의 일기, 어느 주부의 가계부. 물론 이제 가계부에 들어있는 이 구체적인 물가들은 수치화할 수 있으니까 양적 자료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기 같은 경우 또는 편집글, 소감문 이런 것들은 이걸 어떻게 수치화를 할 수가 없어. 그냥 그 글을 읽은 다음에 아, 얘가 이런 느낌을,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그냥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질적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회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중에 양적 자료, 통계 자료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 자료를 읽을 때에는 비판적으로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눈속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속임을.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고등학생 월평균 용돈 액수를 표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80953, 80953, 67897, 67897, 79858, 79858 수치는 다 똑같아. 똑같죠? 똑같은 걸 지금 그래프로 그렸는데요. 근데 느낌이 다르잖아, 느낌이. 고등학생의 월평균 용돈 액수가 왼쪽 그래프는 그냥 뭐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네? 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받았다가 또 굉장히 적게 받았다고 기복이 너무 심하네? 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해가요? 이게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게 눈속임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의도적 조작이라고 표현했죠? 통계의 해석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해석하는 사람의 사소한 실수가 엄청난 오류를 초래. 많은 언론들이, 원래 제대로 그래프를 표시하려면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언론들, 신문들이 이 그래프를 이 밑에 이렇게 굉장히 얇은 선으로 이렇게 생략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바로 여기 6만 5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그냥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이만큼은 이만큼의 2배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심리적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자료를 접하게 될 때는 항상 이 통계가 뭔가 의도적으로 조작되지는 않았나? 라고 항상 의심하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현상의 평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행위라는 것은 나의 행위인 거죠. 나의 행위인데, 그냥 행위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움직임이 어떠한 의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그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행위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즉,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반응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 동기를 가지고 움직임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사회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회적 행위는 생물학적 욕구나 정서나 취향, 이성적 판단, 사회 규범과 같은 원인들을 가지고 사회적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회적 행위를 평가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착하다. 정말 저 사람 훌륭한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쟤는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가 있냐? 라고 나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때 그 행동, 그 행위의 원인과 결과가 모두 좋으면 훌륭한 행위로 평가받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원인은 좋았는데 결과가 나쁠 수도 있고, 원인은 나빴으나 결과가 좋을 수도 있죠. 그럴 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갈릴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안 좋게 됐지만 어쨌든 좋은 동기로 시작했으니까 라고 이렇게 토닥이면서 좋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뭔가 나쁜 결과 자체에 주목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여기 봐봐요. 밑에 이 그림 봐봐요. 빈대 잡으려고 빈대를 불로 잡잖아요. 빈대 잡으려고 불을 썼다가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린 거야. 그러면 처음에 그 행위의 의도는 긍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집을 태웠기 때문에 형법상 실화죄 처벌, 실화죄가 뭐냐면 실수로 화재를 내면 실화죄라고 해요. 그래서 처벌당해요. 여러분 뭐 논바닥에서 쥐불놀이 하다가 산불을 냈다 실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좋았더라도 결과까지 좋아야지 결과가 나쁘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은 사회적 행위는 평가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그게 어떤 규범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인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2쪽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사회 규범으로서의 도덕과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뭔가 결과보다는 원인, 동기에 더 주목하는 것은 도덕이겠죠. 그렇죠? 법은 그러한 의도, 동기보다는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더 주목을 해요. 그래서 법과 도덕의 차이점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다 보면 이제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